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경매세대 미납관리비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문의를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따라 컴퓨터가 굉장히 버벅대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만 시간이 거의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격리실무 찍고 있고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교육과 집합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경매세대에는 미납관리비 승계 부분과 승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승계되는 거는 보통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비, 구분징수, 사용료로 구분이 됩니다. 관리비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홈 네트워크 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징수 항목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고요. 사용료 항목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나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비, 전기료나 수도료, 난방비, 공용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옆에 자료가 좀 있죠? 이 중에 이렇게 빨갛게 친 거, 이 부분은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난방비랑 급탕비 부분일 거예요. 근데 왜 관리비 중에 왜 난방비랑 급탕비가 들어가나요? 사용료에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관리비에 이 난방비 급탕비 부분은 그 중앙난방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중앙난방일 경우에는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래는 사용료로 관리비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용료로 부과하지 않고 중앙난방인 경우에는 면적별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중앙난방식 난방비와 급탕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거에 대한 관련된 좀 이야기인데요.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에서 세대가 비어있을 경우 그 소유자, 경락자 포함에게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주택법이 이제 공동주택법이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1항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세대가 비어있을 경우의 관리비는 해당 소유자나 경락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건설 공급과 1875 2013년 7월 4일 답변이네요. 즉 중앙 난방 방식의 아파트에서는 난방비 부분을 관리비로 본다 라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승계하지 않는, 승계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 있어요. 어떤 질의를 보니까 이분이 납부를 하셨는데 연체료를 먼저 그 수납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관리비를 먼저 잡아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연체료 부분에서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 사용료 중에서요. 세대 전기료, 세대 수도료, 세대 가스료, 세대 난방비, 세대 급탕비 등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다 내야 된다. 연체료랑 세대 사용료 네가 안 내면 우리는 너를 승강기 못 쓰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체료와 세대 사용료는 실제로 승계되지 않는 관리비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경매세대 미납관리비 승계에 관련된 판결문이에요. 어쨌든 이 판결문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전유 부분 그 일반 관리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 일반 관리비는 공용 부분에만 관한 것이 아니고 전유 부분에만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공유 부분이나 전유 부분으로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관리비, 장부 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집합 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2004 다 3598 3604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일반 관리비 부분이나 이분들은 뭐 관리비가 뭔지 뭐 사용료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일반 관리비 부분, 공용 그런 부분을 공용 관리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죠. 전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에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 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차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부분의 관리비만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의 사용량에 따라서 세대 사용료도 승계 안 되고 연체료도 승계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관리비 예치금 한번 처리하는 것 좀 해볼까요? 자, 경매세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수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 사람들이 세대 관리비의 미수 관리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대 부분은 안 내겠죠. 세대 전기 수도 난방 이런 거 안 내겠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 구분 소유자 있죠. 전 소유자라고 해야 되겠죠. 경매되기 전에 전 소유자, 구분 소유자죠. 전 소유자가 입주하실 때 관리비 예치금을 내셨겠죠. 관리비 예치금은 선수관리비 얘기하는 겁니다. 선수관리비 내셨겠죠. 그 선수관리비를 이분에게 돌려줘야 되나요? 안 돌려줘야 되나요? 안 돌려주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미수관리비가 있으니까요. 이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관리비 예치금은 실질적으로 첫 번째 달에 딱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 입주를 하자마자는 관리비라는 건 그 다음 달에 걷잖아요. 그럼 첫 주에는 돈이 없죠. 그러기 위해서 소유자에게 평형별로 얼마 이렇게 해서 걷어두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즉 미수관리비죠. 미수관리비를 미리 걷어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관리비로 수납을 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미수관리비 예치금, 대변은 미수관리비. 미수관리비를 수납 잡아주고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다시 살려줬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경락자에게 관리비 그리고 나서 이 관리비 예치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2세대 101호라면 101호 세대에 관리비 예치금 선수관리비로 미수관리비를 잡아줬으면 이제 이 집이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생긴 거잖아요. 발생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관리비 예치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새로 이사 오시는 경락자에게 받으면 되겠죠? 경락자에게 관리비 예치금 선수관리비를 수납하면 됩니다. 이분이 돈을 내셨을 때 재예금 대 미수관리비 예치금으로 해서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줄여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경매 세대에서 뭐 경매 그 전임자가 미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경매 요번에 넘어가신 그분이 관리비가 없어요. 미납관리비가.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걸 돌려주면 되겠죠. 근데 미납관리비가 많아요. 그런데 돈을 내려 그러면 돈을 내는 게 경락자가 돈을 내는 거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내요. 세대 사용료에 대해서는 안 내죠. 그럼 세대 사용료가 잡손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전 그 구분 소유자 그분이 예치한 관리비 예치금으로 미수관리비를 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늘려주고요. 미수관리비를 줄여주는 거죠. 수납 잡아서. 그리고 나서는 이 금액을 누군가에게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미수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저 관리비 예치금만 있어야 되죠. 여러분 미수관리비 예치금은요. 미수관리비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관리비 예치금이 미수라는 얘기예요.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락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들어올 때는 재예금 대 미수관리비 예치금 혹은 뭐 선수관리비 그런 계종을 써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매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부분에 대해서 잡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뭐 이렇게 해서 잡손실 내지 않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이분이 막 갑자기 폐업을 한다거나 뭐 그 경매를 한다거나 해서 막 반 50%만 내고 들어와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세대 사용료를 삭제할 때 혹은 뭐 관리비를 삭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먼저 얘기하고 제가 다시 그건 좀 얘기해 드려야겠다. 자, 세대 사용료를 삭제를 할 때는요. 차변에 잡손실을 잡고요. 대변에 미수관리비를 잡아서 미수관리비를 삭제시켜 주는 겁니다. 비용을 발생시키고요. 관리 외 비용을 발생시키고요. 미수관리비를 줄여주는 거죠. 수납 처리는요. 잡손실 등으로 하던가 아니면 우리 여러분 그 미수관리비 하는 데 있잖아요. 미수관리비에서 그 미수관리비 그 뭐라고 하죠? 미납자료 관리죠. 미수관리비는 다. 미납자료 관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그 미수관리비를 삭제해 주는 경우도 있죠. 혹은 수납기관을 잡손실로 잡아서 이 잡손실로 수납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수납처리 기관을 잡손실로 만들어서 수납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언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납이 언제 잡손실이 났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더 선호를 합니다. 세 번째, 만약에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관리비예요. 여러분 미수 관리비는 함부로 없애주시면 안 되잖아요. 미수 관리비는 함부로 없애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표회의 의결로 연체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미수 연체료라는 계정이 있나요? 미수 연체료라는 계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 연체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 연체료는 실제로 그냥 삭제 처리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내 맘대로 삭제 처리하느냐? 아니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연체료도 삭제 처리합니다. 요거는 그 연체료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체료 수정. 우리 수납 처리 들어가시면 연체료 수정이라는 칸이 있어요. 이 부분에 들어가셔 갖고요. 연체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린다 그러다가 얘기를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혹시라도 이분이 관리비를 내시는 경우 있잖아요. 관리비 내시는 경우 경매 세대인데 관리비를 찔끔찔끔 내시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관리의 팁이라면 세대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를 먼저 수납을 잡아야죠,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공용 부분은 남겠지만 세대 부분은 수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세대 부분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관리비라는 거는 가장 오래된 예전부터 발생한 금액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3년이 지난 관리비는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만약에 이분이 경매 세대로 넘어갔다. 이거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관리실로 전화가 옵니다. 거기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경매가 나왔던데 거기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세대가 일부라도 관리비를 찔끔찔끔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세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납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세대 사용료 삭제하는 건데 그 차변은 잡손실, 대변은 미수관리비로 잡아주고요. 수납 처리는 수납 기간을 잡손실이라는 걸 잡아줘서 하는 것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단지에서는 이거를 아예 그 미수 관리비 자체를 줄여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수 관리비 자체를 미납관리 자료에서 지워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연체료를 지워주는데 이유는 미수 연체료라는 개정이 없고 연체료는 수납 시 발생하기 때문에 연체료 금액을 지워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수납 처리에 들어가셔서 연체료 수정이라는 그런 항목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이분한테 너 돈 다 안 내면은 관리비나 연체료나 뭐 세대 전기료 이런 부분도 안 내면 너 그 승강기 사용 못하게 해서 이사 못 오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납부 의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라도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건다거나 문제를 삼는다면 관리소에서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억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너 이걸 다 내야 돼 반드시. 승강기 안 그러면 승강기 못 쓰게 할 거야. 전기 단전 단수할 거야. 이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체료나 세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락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막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요즘 바쁜데 이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있어요. 하루에 1개 정도씩은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그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판도라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 그 경매 세대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